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놀이터 6번째 시간. 오늘의 놀이터는 구멍가게입니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 밀려서 동네에 정겨운 구멍가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 이 말을 문득 생각해 보니까 왜 구멍가게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구멍처럼 작아서 구멍가게인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어원을 찾아봐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한국전쟁 직후에 도둑이 많아서 문을 열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구멍가게라고 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 구멍가게 잘 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국 곳곳의 구멍가게를 찾아다니면서 그려온 작가가 있는데요. 책모아 놀이터 6번째 시간은 이미경 작가의 그림 에세이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남해의 봄날이라는 통영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몇 년 전 통영 여행을 갔을 때 이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책방에 갔다가 이 책을 사왔습니다. 구멍가게 그림 포스터도 한 장 받아와서 제 방문에 잘 붙여 놓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구멍가게 그림과 거기에 얽힌 구멍가게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과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그림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둘째 아이를 낳고 퇴촌에 살면서 그 동네의 구멍가게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구멍가게를 20년째 그려오고 있는지를 프롤로그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멍가게의 추억이 있는 세대와 또 구멍가게를 잘 보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집 고딩 청소년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멍가게를 그려온 지 20년이 되어간다. 언제 이렇게 지나왔을까? 문득 낯선 시간에 서 있는 듯하다. 1997년 퇴촌 관음리 가게하에 강렬한 인연을 시작으로 쉼없이 구멍가게를 찾아다녔고 그려왔다. 목적지도 없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발길이 닿는 대로 틈만 나면 길을 나섰다.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다. 세월이란 말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20년 사이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바뀌고 새로 들어섰다. 처음 구멍가게를 그릴 땐 오래되어 낡고 소소해서 볼품없어 보이는 가게가 지닌 은근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뚝심있게 살아온 주인의 삶이 궁금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며 그 구멍가게들이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을 것 같아 아쉬웠다. 부디 구멍가게들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빌었다.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 기록할 수 있다면, 내 그림 속에서라도 남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우리 주위에 늘 함께해서 낯익은 것에 눈을 돌리자. 함께한 시간만큼 마모되고 둥그러진 모서리에서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시간의 흔적이 있고 따스함이 있다. 기억 속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구멍가게로 가는 길. 모퉁이를 돌면 그곳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행복이 있다. 네, 어릴 때 저도 동전 하나만 생기면 군것질을 하러 쪼르르 달려가고 했던 구멍가게였는데요. 이 제목처럼 동전 하나로도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볼품없어 보이는 구멍가게가 지닌 은근한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겨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림 속 구멍가게들이 참 정겹고 따스합니다. 책을 보면 각 페이지마다 구멍가게의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셔도 볼 수 있고 또 이미경 작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링크를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팟캐스트를 들어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멍가게 그림을 보면 똑같은 가게가 없습니다. 지붕 모양도 문 모양도 간판도 다 다르고 구멍가게 옆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나무지만 사계절마다 나무 풍경도 달라집니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가게들은 어딜 가나 다 똑같은데 이 구멍가게들은 곁에 자리한 나무부터 하나하나 자기만의 색을 가지고 있죠. 이 구멍가게의 나무에 대해 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멍가게 그림에는 나무를 꼭 함께 그린다. 동백나무, 자목련, 백목련, 벚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감나무, 대추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향나무, 명자나무 등을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입혀 집과 함께 그려놓는다. 집을 지을 때 앞마당이 있다면 적어도 나무 한 그루는 심는다. 길가에 있는 가게라면 가로수가 친구가 되어 함께 서 있다. 오래된 가게일수록 커다란 나무를 볼 수 있다. 봄에는 꽃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가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엔 곱게 물드는 단풍으로 마음의 휴식을 선사한다. 집주인은 나무와 더불어 살기 위해 매년 흩날리는 꽃잎과 낙엽을 치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리라. 그림 속 시간은 멈춰 있다. 목련꽃은 절대 시들지 않고 가게는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묵묵히 세상을 응시하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구멍가게, 그리고 나무, 사람을 기억한다. 네, 이렇게 나무들과 함께한 구멍가게는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우러지는데요. 만약 그 자리에 우뚝 솟은 빌딩이 서 있다면 참 낯설겠죠. 구멍가게 그림을 수평과 수직으로 풀어낸 글도 있는데 주변 풍경과 잘 어우러진 이유가 이런 수평적인 느낌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수평을 지향하는 마음을 그림에 담는다. 몸을 낮추고 거센 비바람과 혹한 그리고 모진 세월에도 견뎌내는 구멍가게는 작지만 단단하게 그린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왜 작고 오래된 쇠락하는 가게 풍경을 그리느냐고. 인류의 가치관을 대변할 좀 더 근사하고 웅장한 상징물을 그리라고 한다. 기억의 향수에 머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더 높이 수직을 보라고 한다. 그렇지만 왕조의 유물,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상징물보다 나를 더 강렬히 잡아끄는 것은 보통의 삶에 깃든 소소한 이야기다. 사람 냄새나고 매력있게 다가온다. 수직에서 느껴지는 경쟁과 성공 지향의 이미지와 엄숙함, 숭고함이 나는 낯설다. 그저 동시대의 소박한 일상이나 사람과 희망에 의지하여 오늘도 작업에 임할 뿐이다. 정겨운 구멍가게, 엄마의 품, 반딧불이와 같이 잊고 있던 소중한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웅장하고 높은 건물을 보면 정말 뭔가 기가 죽기도 하고 압도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수직에서 느껴지는 경쟁과 성공 지향의 이미지와는 달리 수평에서 느껴지는 평온하고 따뜻함, 낡고 오래된 구멍가게가 이렇게 끌리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책모아 놀이터 6번째 시간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함께 했는데요. 어린 시절 구멍가게처럼 잊고 있었던 소소한 행복과 또 내 곁에 오랫동안 변함없이 자리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월에 구멍가게라는 글 한 편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난로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와 또 군고구마가 있는 구멍가게의 따스함이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만큼이나 겨울이 좋다. 봄은 목련과 매화와 벚꽃의 아스라한 색과 새싹의 야리야리한 연두빛이 좋고 겨울은 단연 눈이 있어 좋다. 앙상하던 나뭇가지 위에 눈꽃이 만발해서 좋다. 눈은 하늘의 여백을 빼곡히 메우고 내려오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다. 깊고 깊은 고요 속으로 나를 안내한다. 눈 덮인 산자락 아래 인적 드문 길가, 나지막한 둔덕 위로 구멍가게가 보인다. 빛바랜 양철 지붕은 은백색 옷을 걸치고 한껏 반짝인다. 숨막히게 차가운 공기 저편으로 회색 연기가 연통에서 소곤소곤 뿜어나오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 흩날리는 잔설이 햇빛을 반사할때며 눈이 시리지만 그 날카로운 빛에 현혹되어 고개를 돌릴 수 없다. 마침내 나를 기다리는 그 구멍가게에 다다라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간다. 연탄 난로 위 보리차와 구운 고구마가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채우고 가야겠다.